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 수능 개념 똑소리 나는 화학 2를 맡은 이인아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에 화학 전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산화, 환원, 평형이라고 하는 주제로 커다랗게 두 가지의 맥락에서 같이 공부를 하자라고 했었고요. 화학 전지 그리고 전기분해 입장에서 그 내용 파트를 나눠서 공부를 하면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 시간도 역시 마찬가지로 화학 전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했던 설명 중에서 선생님이 했던 화학 전지의 기본 원리가 무엇이라고 했나요? 기억나시죠? 화학 전지라고 하는 것은 화학의 물질, 즉 화학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의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전기의 에너지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렇죠. 전류의 흐름, 전류의 흐름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전자의 흐름입니다. 그렇다면 자발적으로 전자들이 흐르게끔 구성을 해주려면 전자는 어디에서 어디?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극에서는 전자가 생성되는 산화 반응이 플러스 극에서는 전자를 얻게끔 해주는 환원 반응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자,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전지, 볼타 전지와 다니엘 전지에 대한 영상까지도 같이 봤었는데요. 자, 그 볼타 전지와 다니엘 전지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할 수 있었던 금속의 이온화 경량 기억이 나시나요? 금속의 이온화 서열을 우린 쭉 나열해 봤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필이면 볼타 전지를 했을 때 아이언과 구리판, 하지만 구리판에서의 어떤 반응은 구리라고 하는 요소가 아니라 수소 이온이 진행되었었고, 다니엘 전지 같은 경우에는 분극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구리 이온이 있는 전해질을 쓰느라 당연히 거기에서 일어나는 반응, 환원 반응, 구리, 금속, 석출. 그렇게 봤을 때요, 여기서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할게요. 구리판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 은판이 있고 은용액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또 다른 전이차가 벌어지게 될 겁니다. 금속의 이온화 경향, 나열에 대한 순서, 그들에 해당하는 위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 벌어지는 전자를 이루려는 정도와 전자를 얻으려고 하는 정도에 있어서 서열의 크기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들 사이에 벌어지는 전기 에너지 양적인 변화가 생길 것이다. 자, 그렇다면 과학자들은 뭘 하고 싶느냐? 그러한 두 개의 금속을 선택함에 있어서 얼마만큼의 전기 에너지를 얻어낼 수 있는지를 산출하고 싶은 것이죠. 따라서 오늘 배울 내용은 그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전기 에너지 얼마가 얻어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전지, 전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전지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설명했었던 것처럼 화학 전지, 화학의 물질을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얻는 과정, 그 과정에 있어서 두 전극 사이에 벌어지는 전위 차이에 해당하며 그 전위 차이를 우린 무엇을 측정한다? 전압으로 측정한다라고 되어져 있다라는 부분.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선생님 그러면 좋아요. 두 전극 사이에 벌어지는 전위차라고 하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 전위 차이를 일단은 뭔가 기준이 있고 각각의 금속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값을 띠는지 알아야 되지 않나요? 물론이죠.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하게 될 용어, 해당되는 금속 양이온과 그 금속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 반쪽 전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게 될 것이고요. 자, 그리고 그 안에 있어서의 수용액의 농도와 그에서의 처해져 있는 온도, 환경에 따라서 그들의 걸려지는 전위값이 어떻게 차이가 나타나는지 그 내용을 공부해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 화원에서 라이너스 폴링에 의해서 정리정돈된 전기 음성도에 해당하는 내용 기억이 나시나요? 폴링은 전기 음성도에 대한 기준점에 있어서 플로린 F를 4.0이라고 기준을 해두고 그것과 결합하는 다른 원자들 사이에 상대적인 서열을 나열한 것을 우린 전기 음성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누군가의 기준점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 기준점을 누구로 하느냐? 수소를 이용합니다. 수소.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 표준 상태, 표준 수소
전극이라고 하는 기준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꼼꼼하게 그들의 기준점을 어떻게 설정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25도씨 조건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해질 요건이 되어져야 하다 보니까 전해질은 수소 이온이 녹아져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기준점은요, 항상 1몰 농도에 해당된다라는 걸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소가 놓여져 있는 안정된 상태라고 함은 25도씨에서 어떻게? 기체예요, 기체. 그렇기 때문에 수소의 기체를 준비해 주는데 그 기체도 얼마만큼으로? 1기압의 요소로. 그래서 한번 그림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전해질에 해당하는 수용액 속에는 해당되는 양이온이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고 그 양이온이 몇 몰 농도? 1몰 농도. 그리고 25도씨에서 안정된 수소에 대한 상태는 기체가 되므로 그 기체 얼마로? 1기압의 조건으로 맞춰주게 되더라. 그 조건 안에서 이거를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뭐? 환원 반응. 자, 모든 기준점은 환원 반응이 기준점입니다. 선생님이 앞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전기화학이라고 하는 화학과에 들어와서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 산화 반응에 대한 내용도 배워요. 그런데 우리 교육과정에서 그것까지 하면 너무 머리 아픕니다. 그러니까 절대 건드리지 마시고 이 내용만 기억하도록 하세요. 해볼까요? 자, 환원되는 반응을 기준으로요, 선생님. 그렇죠. 그렇다면 두 개의 수소이온 혹은 하이드로늄 이온이라고 써도 괜찮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여기서 수소이온을 더 많이 씁니다. 그러면 수소이온이 몇 몰 농도? 1몰 농도. 그리고 몇 도씨? 25도씨 조건에서 전자 두 개를 얻어서 자, 수소기체라고 하는 값으로 얻어집니다. 그럴 때 그게 바로 기준점. 얼마? 그때 전이차에 해당하는 값을 0V다라고 지정해 둔 거예요. 너가 기준이야 라고 둔 것이죠. 자, 그러면 표준수소 전극을 기준으로 둔다면 그것과 같이 함께 세트를 마련해서 다른 금속 그 아이들이 걸어지는 그 아이들이 기준점으로부터 나타나는 전이 차이에 해당하는 값을 읽게 된다면 이것은 내가 어떤 원하는 세팅의 그 금속에 대한 환원 전이 값이야 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뜻.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하나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표준 수소 전극을 0V로 기준을 했을 때의 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 상태예요. 또 하나 환원 반응이 기준이라고 뒀죠? 그렇기 때문에 환원이 되었을 때의 전이입니다. 라는 뜻으로 표준 환원 전이. 자, 그것을 우리는 표준 전극 전이, 해당되는 그 금속판의 전이값입니다. 라고 하는 뜻으로서 표준 전극 전이라고 하는 용어도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먼저 25도씨 1기압의 표준 상태의 조건에서 전해질의 농도는 몇 몰 농도? 1몰 농도. 1몰 농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러한 반쪽 전지를 무슨 극으로? 플러스 극으로. 이 말은 뭘까요? 이거예요. 해당되는 어떤 금속, 뭔지 몰라요. 선생님은 이 금속을 다양하게 해볼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되었을 때 그들이 1몰 농도가 되게끔 맞춰주게 되는 것이고 그들이 전자를 얻어서 해당되는 금속판으로 플러스 극에서는 무슨 반응? 그렇죠. 지난 시간에 했어요. 전지에서는 플러스 극에서 환원 반응이 기준이 되라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이때 아까 좀 전에 기준점으로 잡았던 표준수소 전극은 무엇으로 두자? 0V였는데요. 그것은 마이너스 극으로 기준을 박아두자. 마이너스 극에서는 원래는 산화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여기에서의 기준점을 두고 오케이 환원되는 반응에 해당하는 값으로 플러스 극에서 일어나는 그 금속 이온이 전자를 얻어서 금속으로 될 때 그때 걸려지는 전위차, 그때 걸려지는 전압계에 나타나는 숫자, 이것을 해당되는 그 금속의
환원이 될 때 내가 기준점 수소 전극에 비해서 나타나는 값이에요. 저는 환원이 될 때 이만큼의 전위 차이가 발생해요. 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 그렇기 때문에 우린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반쪽 전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수소를 기준으로 두고 수소는 0V라고 기준을 두고 그것과 상대적인 서열. 그렇기 때문에요. 수소를 기준으로 두었을 때 그 나머지에 해당하는 이러한 세팅을 우리는 반쪽 전지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때 걸려지는 전압계의 측정 값을 해당되는 표준 환원 전위입니다 라고 표현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선생님이 할 말이 참 많아요. 표준 전극 전위, 표준 환원 전위는요. 선생님이랑 문제를 풀면서도 느낌이 오겠지만 안 나오던 적이 없고요. 전지를 하면 항상 전지 전위, 표준 환원 전위 값을 이용한 전지를 해석하는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한 번도 그렇게 안 나오던 적 없죠. 그렇기 때문에 표준 환원 전위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맥락을 짚고 그것을 어떻게 자료 해석을 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표준 수소 전위, 표준 수소 전극 0V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 해당하는 표준 환원 전위를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료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선생님처럼 이렇게. 자, 선생님이 요 표 하나에다가 사실은 다 썼는데요. 요 표에 모든 핵심이 다 있습니다. 표준 환원 전위 값의 해석이다 라고 되어져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아까 기준점 수소이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수소이온이 두 개의 전자를 얻어서 수소기체로 발생을 할 때 위의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요 식에는 하이드로늄 이온으로 써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지만 이렇게 해당되는 수소이온으로 써도 무방합니다. 자, 우리 그럴 때 얘를 얼마로? 0V라고 기준점을 박아뒀어요. 그리고 이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는 이것을 무슨 극? 마이너스 극. 그리고 플러스 극에다가 다른 세팅 조건을 마련해 줬죠. 그런데 그 값이 걸리는 값이 플러스 값이 나왔습니다. 그 말은 뭘까요? 네, 선생님. 우리는요, 해당되는 금속 이온이 전자를 얻어서 금속으로 석출되는 환원 반응을 플러스 극으로 설정했는데 다행히 그 값이 플러스가 나왔어요. 그 말은 뭘까요? 그렇죠. 그 아이는 이 구성의 반쪽 전지는 환원되는 것을 좋아라 한다라는 뜻이에요. 현재 나는 환원이 되게끔 세팅을 했는데 정말 그대로 전지 전위가 플러스 값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환원 반응하겠습니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그 구성을 했습니다. 그 구성을 했는데 그 값이 음수가 나왔어요. 음수가 나왔다는 건 뭐냐면 나는 지금 요걸 기준으로 해서 환원 반응을 하는 걸 알아볼 거야. 그런데 그 값이 마이너스가 됐다라는 반응은 그건 지금 이 반쪽 전지는 환원 반응하기 싫어요. 오히려 그 금속은 수소보다 산화하기가 더 수월한 겁니다. 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다는 뜻.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선생님이 이거는 매번 문제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주문을 하는 건데 반드시 전지 전위가 나오면 세로축 선하나 긋기를 꼭 하도록 합니다. 지금의 그림처럼. 그래서 수소에 해당하는 기준점 0이라는 걸 얼른 쓰세요. 쓰고 나서 그 값이 플러스가 나왔습니다 라는 뜻은 네, 저는 수소보다 환원되기를 더 수월하 합니다. 더 좋아라 합니다 라고 하는 뜻이 될 것이고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데이터 보이시죠? 그럼 선생님 왜 얘는 마이너스 값이 나왔을까요? 환원 반응으로 구성된 이 플러스 극의 상황이 좋지 않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수소보다 이들은 오히려 환원되기 수월하지 않아. 그래서 마이너스 값이 얻어졌습니다. 그 말 뜻 수소보다 산화되기를 더 좋아라 해 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주어져 있는 자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석하냐면 표준 환원 전위가 나왔는데 그 값이 0보다 큰 값이 나옵니다. 그것은 수소를 기준으로 두세요. 수소 우리 얼마라고 기준 뒀지? 0. 0이라고 기준을 둔 수소보다 오히려 환원되기 쉬운 조건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그 값이 오히려 음수가 나왔습니다.
그 말은 뭘까요? 그렇죠. 수소보다 환원되기가 어려운 조건, 어려운 반쪽 전지의 조건입니다. 라고 두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딱 설정을 할 때 이제 어떤 값이 막 나올 거예요. 앞으로 많은 문제를 풀면서. 그러면 선생님처럼 뭘 하자? 세로선 하나 긋기 하세요. 이렇게. 세로선 하나 긋기 해놓고 이 너트라고 읽습니다. 너트. 그리고 누구를 해줘? 기준점. 누구? 수소. 해당되는 화학 반응식을 다 완성해서 써도 좋지만 언제 그거 쓰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주로 여러분들한테 그냥 원소 기호만 써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원소 기호를 쓰고 그때가 얼마? 0V. 자, 볼트만 안 써도 돼. 괜찮아. 0이라고만 써도 돼요. 0. 그리고 나서 0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두고 플러스 값이 나왔습니다. 네. 마이너스 값이 나왔습니까? 네. 각각에 대해서 플러스 값이 나왔다. 수소보다 환원하기가 더 쉬워요. 라고 하는 뜻. 수소보다 더 산화되는 조건이 쉬워요 라고 하는 뜻으로 보시면 된다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자? 이너트가 크면 클수록 환원되기가 쉽기 때문에 전지에 무슨 극이 된다? 플러스 극. 중요한 표현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아연과 구리, 다니엘 전지에서 봤었던 장면에서 아연은 칼카나무 아라철리 쭉 외운 바에 따르면 구리보다 반응성이 큰 금속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연판에서는 산화 반응이 일어났었고 구리이온이 환원되어서 구리판에 들러붙게 되는 석출이 되었던 구리판에서의 환원 장면 기억이 나실 겁니다. 마침 해당되는 각각의 표준 환원 전이값을 봤더니 구리에 대한 값은 이 값 플러스 전자를 얻어서 구리라고 하는 금속이 석출되는 자 표준 환원 전이가 0.34V가 되는 것이고 아연이다라고 하는 것을 환원되는 조건을 놓고 봤을 때 마이너스 0.76이었어요. 그렇다면 그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전이 차이, 전기 에너지, 그들 사이에서 나는 전자를 이렇게 얻고자 하고 난 이렇게 잃고자 해 라고 얘기하는 그들의 차이가 얼마가 벌어지느냐 그 값이 결론적으로 내가 구성한 전지의 전이 차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보세요. 0.34와 0.76에 해당하는 차이 얼마? 그렇죠. 1.10V가 결국에 이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전위차 전기 에너지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따라서 어떻게 하자? 네, 선생님. 이 값을 놓고 봤을 때요. 좀 더 플러스 있는 걸 무슨 반응이 일어나는 조건으로 두자. 환원 반응. 환원 반응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플러스 극 설정. 환원 반응이 되게끔 조건을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고요.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나는 오히려 산화가 되고자 하는 경향이 띄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극 산화 반응에 대한 조건입니다. 라고 두시면 된다는 거.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자? 그러면 선생님, 저는 전지를 제가 구성하고 싶어요. 좋아요. 하시면 돼요. 금속의 이온화 경향을 잘 선택해서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자, 우리 금속의 이온화 경향 지난 시간에도 했었고 화원에서도 했었습니다. 어떻게 됐었죠? 칼카나마 알아철니 주납 수 구, 순, 은, 백금, 금.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범위 안에서 해당되는 이온화 경향 차이가 서로가 많이 벌어지게 하면 할수록 그들 사이에 걸려져 있는 그들 전기 에너지에 해당 차이. 다시 말해서 전이차가 크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도 유추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보세요. 금속의 이온화 경향, 지금 외웠던 쭉 나열했던 서열했던 수소를 기준으로요. 그 앞에 있는 애들은 무엇을 하기 좋아라 한다? 그렇죠. 산화하기 좋아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팁을 줄게요. 우리 칼카나 이거 했었죠. 사실 마, 알 여기까지도 이들에 해당하는 금속은 워낙 반응성이 대부분 큰 금속입니다. 특히나 칼카나는 찬물과도 반응해서 소기체를 발생하는 그런 금속이기 때문에 전지 전이를 측정할 때 해당되는 금속으로 잘 쓰지 않아요. 어찌됐든 금속의 이온화 경향, 네, 나열했던 순서, 네,
그들이 앞으로 놓여지면 놓여질수록 뭘 하기 쉬워? 산화하기 쉽다 보니까 좀 더 산화하기 쉬운 애는 마이너스 쪽으로 가게 될 것이다. 더 큰 마이너스 값이 나올 거야 라고 하는 것도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반쪽 반응의 개수가 달라져도요. 표준 환원 전이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 텐데 한마디만 작성하도록 합니다. 뭐냐면 이 표준 환원 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해당되는 금속 양이온이 나타내는 고유한 자기만의 능력입니다. 자기가 전하가 이가여서 두 개의 전자를 받을 수도 있고 일가여서 전자를 하나를 받을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AG가 예를 들면 전자를 하나를 얻어서 AG가 되었습니다. 화학 반응식을 산화환원 반응의 조건을 맞추려 하다 보니 산화될 때 전자를 두 개 잃었어요. 환원될 때 전자도 두 개 얻어줘요. 그렇게 그 논리로 그러면 환원전이가 나오는 값을 2배만큼 고려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이때 나오는 환원전이 값을 이원너트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들이 선생님 저는 전자를 두 개 얻는 산화환원 반응이에요 라고 했을지라도 해당되는 이들의 이온이 전자를 얻어서 금속으로 되는 이러한 능력은 크기 성질이 아니라 세기 성질이라고 합니다. 얘네들의 어떤 능력 발휘, 전자를 얻고자 하는 능력. 그래서 세기 성질에는 N배를 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2배만큼 했을지라도 해당되는 요 은이온이라고 하는 고유한 금속의 표준 환원 전이는 그대로 이원 너트를 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표현은 그런데 조금 이따 문제를 적용해야지 더 마음에 와닿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봅시다. 이제 표준 환원 전이에 대한 내용을 했으니까 표준 전지 전위 네 전이차라고 보이면 되겠죠. 자, 무엇을 의미한다? 나는 항상 수소를 기준으로 하지는 않을 거예요. 다양한 금속의 세팅을 이용을 하게 되겠죠. 다만 우리가 수소를 기준으로 두었을 때 해당되는 표준 환원 전이 값은 이미 다 구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값을 이용해서 얼마만큼의 너희 전기 에너지 발생할 수 있는 전지니? 너희 얼마만큼의 전이차가 벌어지는 전지야? 그 물음은 표준 전지 전이의 값으로 대변할 수 있는 거예요. 표준 전지 전이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 너트 그 다음에 아래 첨자로 전지라고 써줍니다. 자, 이것을 개정되기 전에 친구들은 어떻게 배웠냐면 기전력이라는 용어로 배웠습니다. 그런데 개정이 되고 나서는 그 기전력이라는 용어를 잘 쓰지 않고 표준 전지 전위로 통일해서 쓴다라고 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은 뭐냐면 이거죠. 나는 두 개의 반쪽 전지를 이용해서 어디에서는 마이너스 극으로 어디에서는 플러스 극으로 설정하겠어. 오케이. 그렇게 설정했을 때 그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전극 전위값의 무엇? 차이를 의미하더라. 자, 이거죠, 이거. 지금 선생님, 저는요, 아까 구리에 해당하는 건 여기에 놓여졌었고요. 아연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 사이의 전위 차이 얼마만큼 벌어졌나요? 에 따라서 발생되는 전기 에너지가 서로 다를 거다. 그러면 이때 그들 사이에서 발생되는 양 얼마인지 얘기해 주세요. 말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거예요. 표준전지 전위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큰 값의 표준 환원 전위에서 작은 값의 표준 환원 전위를 뺐다라고 되어져 있죠? 이 말이 더 헷갈려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플러스 극, 우리 플러스 극에서는 뭐가 됐나요? 그렇죠. 환원 반응.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플러스 극에서의 표준 환원 전위값에서 빼기 누구 해주자? 마이너스 극. 따라서 어떻게 해줘? 산화 반응의 마이너스 극에서 일어나는 표준 환원 전위값을 빼주자. 그것이 바로 얘네들 사이에 벌어지는 전위 차이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좀 전에 살펴본 바에 따르면 다니엘 전지 같은 경우에는 아이언파는 0.34
구리판이요. 구리판이 0.34, 아연판은 마이너스 0.76이었습니다. 우리가 표준 전지 전위, 이너트 전지 어떻게 얘기하기로? 그렇죠. 플러스 극에서 빼기 마이너스 극에 해당하는 것. 플러스 극이다라고 하는 건 환원 반응, 그래서 얼마? 0.34. 그 다음 마이너스 극에 해당하는 거 산화 반응 마이너스 0.76 이거.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차이 어떻게 해줘? 빼줘야 되겠죠. 자,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 해당하는 값이 얼마가 벌어졌다? 1.10V가 걸어졌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뭐만 정확하게 기억해 두시냐면 그렇죠. 환원 반응에서 누구 빼준다? 산화 반응에 해당하는 자, 중요해. 표준 환원 전위를 빼준다라고 알아두세요. 어떤 친구들이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냥 좀 배웠다고 좀 멋있게 하고 싶었는지 무슨 심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자, 이거 환원 반응에 해당하는 표준 환원 전위 좀 전에 봤었던 것처럼 0.34V 구리값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산화 반응에 해당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보니까 선생님 아까요 아연이 환원이 될 때 마이너스 0.76V 아니었나요? 맞아. 그럼 이거 산화 반응이니까 거꾸로의 반응이니까 플러스 해주고요. 그거를 빼는 거 아닌가요?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명심하세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전기화학, 여러분들 화학과 아닙니다. 그냥 화학2만 배우고 있는 상황이죠. 개정된 교육과정에서 표준 산화전이 언급 없습니다. 다 똑같이 다 뭐? 표준 환원 전위. 그러니까 죄다 환원 전위에 대한 값으로 빼주면 되는 것이죠. 따라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에 의한 값으로 얻어진다라고 하는 부분 알아두시고 자, 두 전극에 있어서요. 표준 환원 전위에 서로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자, 뭘까요? 네, 선생님 저는요. 이마만큼 벌어지는 구성요소 하고 싶어요. 그래도 돼요. 그러면 이마만큼 벌어지면 아까 봤던 다니엘 전지보다 더 큰 전위차가 발생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너트 전지, 즉 표준 전지 전위가 더 큰 값이 될 것이다 라는 것도 유추할 수 있다는 뜻. 그 다음 여러분들 아까 설명했던 또 일부 중에 하나 금속의 이온화 서열 배웠습니다. 이온화 경향에 해당하는 차이가 크면 클수록요. 당연히 벌어지는 값이 크게 나타날 거야 라고 둘 수 있다는 뜻. 그래서 요것만 잘 기억하면요. 사실 다 한 거예요. 다. 더 할 게 없어요. 시험 문제 나오나요? 이거 100% 나오죠. 100%. 꼭 나옵니다. 명심합니다. 또 명심 또 명심. 자, 그러면 선생님 자, 또다시 팁. 표준 전지 전위가 분명 우리 시험 문제에 나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내신 혹은 여러분들 뭐 만약에 화투를 수능으로 선택을 할 거라면 정규연합, 모의평가, 수능 다 언급할 수 있어요. 그럼 머릿속에 어떤 개념을 딱 갖고 있어야 되냐면 이너트여 네. 그러면 좀 더 플러스 값, 좀 더 마이너스의 값의 조건으로 두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얘처럼 아까의 세팅처럼 확실하게 0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는 플러스요, 하나를 마이너스로 주면 명확하지만 그렇게 주지 않고요. 0이라고 하는 볼트를 여기다 두고 플러스 2개를 줄 수도 있고 마이너스 2개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선택은 뭘 해야 되느냐? 그들 사이에 좀 더 플러스야. 위로 올라가. 무슨 극? 플러스 극. 그래서 무슨 반응? 환원 반응 일어나는 전극. 자, 좀 더 아래야. 아래로 내려가. 그러면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마이너스 극으로 설정해서 산화 반응 일어나는 조건으로 해줘. 그렇게 됐을 때 그들 사이에서 내가 선택한 두 금속의 전위 차이, 두 금속에 해당하는 표준 환원 전위의 차이가 결국 이들에 해당하는 전지의 전위 값이다 라고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자신감을 가지시고 해당되는 값 나오면 정확하게 풀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사실은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중에 다시 한번 언급한다라고 하면서 지난 시간에 마지막 부분에 이 내용을 잠깐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가 지금 평형의 논리에서 산화환원 평형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화학 전지도 평형의 입장에서 논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에너지의 변화와 연관해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느냐? 화학 전지에서 일어나는 산화환원 반응의 결과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에 해당하는 델타 G 값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겠죠. 자, 델타 G 값의 차이가 나타라고 하는 말에 의해서 이들은 전위 차이가 발생될 수밖에 없어. 그러면 그때 전위 차이 발생되는 값과 자유에너지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요 식은 외우셔야 돼요. 요 식은 외우셔야 합니다. 별표. 자, 뭐라고? 그렇죠. N이라고 하는 것은 전지의 반응에서 이동하고 있는 전자의 몰수입니다. F라고 하는 것은 패러데이의 상수예요. 패러데이의 상수는 선생님이랑 전기 분해하면서 그때 다시 나오게 되니까 그때 설명하도록 할게요. 상수라고 하는 것만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이너트 전지 뭐였죠? 두 개의 금속을 초이스해서 그때 벌어지는 전이차, 전지전이 해당되는 값.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개념으로 도입을 한번 해보면 어떤 개념이 있냐면 우리가 화학 반응에서 자유에너지에 대한 변화, 즉 그들의 부호로부터 반응의 자발성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따라서 어떻게 얘기해라? 델타 G가 자유에너지의 변화가 0보다 작습니다. 그 말은 뭘까요? 자발적. 자, 다시 말해서 델타의 G 이들은 자, 뭐라고? 마이너스 NF2 전지 너트라고 얘기를 했으므로 이 값이 음수예요. 이 전지 너트는 양수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자, 그 조건이라면 그 전지의 구성 요소는 자발적으로 전지로 타당해요. 라고 판단. 자, 반면에 델타 G가 0보다 큽니다. 그 상황은 뭐예요? 얘가 0보다 크려면 전지 전이가 그렇죠. 음수가 나와야 된다라는 조건이 되겠죠? 자, 얘가 음수가 되면 이건 어떻게 됐어? 비자발이죠, 비자발. 자발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조건. 따라서 이들의 표준전지 전이와 자유에너지가 어떤 관계의 부호의 연관성이 있는지도 다시 한번 기억을 해두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각 교과서마다 다 연료전지가 있을 겁니다. 아마 이제 개정되기 전 그 친구들은 이제 다시 공부를 하면서 선생님 우리 때는 여기에 정말 많은 전지, 다른 전지도 배웠는데요. 맞아요. 망간 건전지 원리도 했었고요. 납축전지도 했고 연료전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개정되고 나서 다 빠졌어요. 다 빠지고 볼타와 다니엘, 그리고 표준전지 전이, 그리고 마지막 연료전지 하나만 기억해라 라고 되어져 있다는 거. 자, 그럼 연료전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연료전지가 갖고 있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수소와 산소를 이용해서 생성물을 뭘로 만들어내? 물로 만들어내는 거죠. 물로 배출을 하게 됨에 따라 고열량의 열 효과가 크게 될 것이고, 더불어서 친환경적인 에너지, 왜요? 오염시키는 물질을 배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들에 해당하는 전체 반응식을 살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가 뭘 했어? 산화되는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산화 반응 진행되었어요. 플러스 극에서 어떻게 돼? 산소가 전자를 얻게끔 해주는 거죠. 그래서 무슨 반응이? 환원 반응이 진행됩니다. 결론 뭐냐?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물이 생성되는 반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소가 직접 연소하는 바람에 에너지의 효율이 높아요. 더불어서 물을 생성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 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에너지이다 라고 하는 면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연료전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혹시나 논술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화학적인 원리 관련돼 있는 화학 반응식까지 잘 알아두도록 하고, 그것이 아니고 학교 시험 문제에서 내신에서 얘들아 연료전지는 화학식은 이 정도는 외워도 라고 여러분들의 학교 선생님이 강조하셨다면 외워야 될까? 굳이 요 화학 반응식까지 다 달달달 외워서 할 필요는 없고요. 장점, 해당되는 특성만 정확히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선생님이랑 준비되어 있는 문제 어떻게 우리가 풀면 좋을지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림은 구리와 은을 사용한 화학 전지래요. 전지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나타냈는데, 자, 전자가 어떻게 이동됐는지를 얼른 보셔야 되죠. 전자가요, 이렇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머릿속에서 구리판에서 뭐가? 그렇죠. 마이너스 극으로 산화 반응이 일어나서 전자가 생성되고 있습니다. 라고 둘 수 있고,
그러면 이들에 해당하는 거 화학 반응식 어떻게 두나? 그렇죠. 이렇게 전자를 잃어서 구리라고 하는 이온, 구리라는 이온으로 빠져나오겠구나. 이렇게. 반면에 그 전자는 누가 얻는다? 그렇죠. 은판으로 전자가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때 여기에서 들러붙게 되는 아이는 누구? 은이온. 따라서 은판은 플러스 극이 돼서 환원 반응이 진행이 될 것이고요. 이때 일어나는 화학 반응식이다 라고 하는 것은 Ag 플러스 전자 그 다음에 Ag 이렇게. 자, 이때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표현은 산화환원 반응은 동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잃은 전자와 얻은 전자의 숫자는 서로 같아야만 한다라는 거. 그러면 보세요. 전자를 2개를 잃었습니다. 전자 몇 개 얻어야 돼? 2개 얻어줘야 되겠죠? 자, 전자를 2개 얻어줘야 되기 때문에 요렇게 쓸 수 있더라. 아하, 그렇다면 선생님, 전체 화학 반응식은 CU 2개의 Ag 플러스 화살표 CU 이가 플러스 그 다음 2개의 Ag로 얘기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선택지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함. 은은 무엇이 됐습니까? 은 산화인가요? 에이, 누가? 구리 이가 이온으로 그렇죠. 산화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은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니은함. 구리의 질량은 어떻게 변화됩니까? 보세요. 구리라고 하는 건요. 여기에서 이가 이온으로 빠져나오면서 그렇죠. 전자를 잃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구리판의 질량은 증가가 아니라 뭐? 감소. 대신에 오른쪽 플러스 극을 보도록 할게요. 플러스 극에서는요. 놀고 있던 은이온이 도선으로 도착하고 있는 전자를 얻어서 마치 다니엘 전지처럼 그렇죠. 여기에 들러붙게 되더라. 석출되더라. 그렇기 때문에 은판의 질량이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디귿탕. 반응은 어떻게 진행되는데요, 선생님? 네, 반응은요. 2개의 Ag 플러스와 구리가 만나서 2개의 Ag 더하기 구리의 이가로 되는 그러한 전지전이입니다. 라는 설명과 더불어 자, 이 반응은 어떻게 될까요? 자발적으로 진행이 되겠죠? 우리가 여러분들 칼카나마 알아철 그 금속의 이온화 서열 쭉 외운 바에 따라도 자, 구리와 은 어떻게 했냐면 수소 그 다음에 뭐였죠? 자, 수를 여기다 써볼게요. 수, 구, 순, 은, 백금, 금 이렇게 외웠습니다. 자, 뭐냐? 표준전지 전이 나열도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은판에서 환원 반응이 구리판에서 산화 반응이 조건 만족하게 되는 것이고 전지 전이로서 역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 값이 얻어질 것이다. 어떻게 얻어져? 0보다 크도록 자발적으로 반응이 진행되어요. 이렇게. 이 값을 다 외울 필요 없죠. 전혀 각각에 해당되는 금속 양이온의 표준 환원 전위는 외우는 게 아닙니다. 문제에서 주어져야만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값을 보고 해석만 하시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들에 해당하는 값, 이들은 자발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디귿에 대한 진술은 옳은 진술로서 정답 몇 번? 3번으로 정답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자, 보세요. 요것도 재미나요, 아주. 자, 보면 2012년도, 2012년 5월 예비시행 문제 18번 문제였습니다. 문제를 보니까 다음은 25도씨에서요. 세 가지 물질의 표준 환원 전이와 이물질과 관련된 산화 환원 반응의 자유에너지의 변화다라고 표시가 되어져 있죠. 그러면 머릿속에 얼른 들어야 되는 생각이 뭐냐면 델타 G 너트를 우리 어떻게 표현했더라? 마이너스 NF 그렇죠. E 너트 전지 요 값으로. 그런데 나한테 있는 정보는 E1, E2, E3 그들의 대소를 비교하라 라고 해줬는데 나는 그 정보가 없고 단순히 뭐야? A가 수소이온과 반응하는 거 A가 B의 이온과 반응했을 때 누구? 표준 그렇죠. 자유에너지에 대한 변화
자유에너지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만 나한테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덮어요? 아니죠. 자, 보세요. 선생님이 뭐 하라고 했냐면, 그렇지. 표준 전지 전이, 표준 환원 전이가 나오면 무조건 뭐 하자고? 세로선 하나 긋기. 세로선 하나 얼른 그어줍니다. 그어주고 나서 우리가 기본 상식으로 일단 하나를 알고 있는 게 뭐냐면 A와 B는 누군지도 언급이 안 됐죠. 그렇지만 수소라고 하는 건 명시를 해줬어요. 수소에 대한 기준점은 얼마로? 0으로 잡기로 했다고요. 누구? A, 이렇게 H. 그리고 나서 수소가 언급되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 바로 A가 산화, 수소가 환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해당하는 값이 델타 G 너트 마이너스 147. 선생님, 마이너스 147? 그러면요, 마이너스 147 여기 넣었다 해보세요. 그런데요, 전자에 대한 이동, 패러데이 상수 없는데요. 이거 어떻게 알죠? 에이, 응용. 자, 기본적으로 수소와 A에 해당하는 금속의 이온화 경향, 나열, 서열, 그거를 한번 판단해봐 라고 하는 의도입니다. 뭐냐, 보세요. 델타 G 너트가 음수가 나왔습니다. 네, 그 말은 이 전지 너트는 양수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아하, 이것이, 이 구성이 전지로 타당하구나. 자, 전지로 타당한가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타당했느냐? A라는 아이는 이게 중요해 얘들아. 이게 뭐가 됐어? 산화. 수소는 뭐가 됐지? 환원입니다. 우리가 아까 굉장히 중요한 거 얘기했었어요. 세로선 하나 긋기에서 산화가 되는 거, 수소를 기준해서 산화가 되려고 하는 거 어디다 쓰자 그랬지? 아래쪽. 기억나시죠? 수소보다 상대적으로 환원이 되기 쉬운 건 위쪽. 지금 그런데 나한테 주어져 있는 이 자료가 수소가 환원이 되고 A가 산화가 되려고 하는 경향이에요. 아, 선생님, 그러면 A가 산화, A가 여기 아래? 그럼요. 이겁니다. 이거. 그가 몰라도 돼. 괜찮아. 그냥 아래만 설정.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또 한번 봅니다. 이제 대충은 이제 어떤 느낌인지 와 닿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봤더니 이번엔 A가 산화, 네. B이온이 환원이 되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때요, 아까보다 자유에너지의 변화폭이 컸어요. 자유에너지 변화폭이 컸다, 전지전이도 변화폭이 클 것이다. 왜? 그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는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잖아. 그래서 그렇다면 아까 수소로부터 걸려져 있는 이오들의 차이보다 더 차이가 커져야 되겠군요. 그럼요. 그거죠. 다시 말해서 B는 수소보다도 더 위쪽에 표준 환원 전이값이 더 크게 나타날 것이고, 그래서 그들 사이에 나타나는 전지 전이는 어땠어? 더 많이 벌어졌어요. 더 많이 벌어지는 바람에 자유에너지 변화 폭이 컸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이제 다 했어. 끝이야. 볼까? 자, 먼저 B에 해당하는 거 우리 뭐라고 했나요? 문제에서 B. 자, B에 해당하는 거 여기가 E3입니다. E3 너트. 수소 얼마? E1 너트. 여기다 쓸게요. E1 너트. 여기 E3 너트입니다. A는 뭡니까? 네, A는 E2 너트예요, 선생님. 자, 문제의 의도 뭐 하라고 했죠? 나열하래요. 나열. 이거를 옳게 비교해라. 그렇죠. 0보다 큰 값이잖아. 플러스잖아. E3, E1, E2. 정답은 몇 번? 정답은 4번으로 골라내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좋은 문제예요. 다시 한번 반복해 보시고 저희 공식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다음 문제는 2014년 9월 모의평가로 치러져 있는 문제였습니다. 어떤 조건이었냐면 금속 A부터 C와 관련돼 있는 반쪽 반응과 자, 25도씨에서의 각각의 표준 환원 전이가 나와져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럼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바로 표준 환원 전이가 나오면 뭐 하자고? 세로선 긋기 이거 하자고요. 이거 하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자? A가 환원이 될 때요, 선생님. 자, 표준 환원 전이가 더 플러스, 더 위에. 자, 누구? A요. 그렇지, 이거. 얼마? 1.18V 되셨나요? 자, 그 다음이 B.
B이온이 전자를 얻었을 때 해당하는가? 마이너스 0.76. 더 아래에 있네요, 선생님. 그렇죠. B 얼마? 마이너스 0.76 이렇게. 해당되는 원소 기호만 살짝 써줘도 돼요. 왜냐면 판단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C. 이들도 역시 뭐예요? 0보다 작은 마이너스입니다. 물론 B처럼 큰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0.14. 여기에서 C 이렇게요. 자, 그렇다면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 끄집어낼 수 있어요. 수소는 어디? 아마도 0, 여기에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뭐라고 표현해져 있냐면 기억항. B를요, 1몰의 염산에 넣으면 중요한 표현 나왔어요. 선생님이랑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 자, 뭐라고 했냐면 B를 염산에 넣었습니까? 요 조합이죠, 요 조합. 그러면 우리가 표준 환원 전이를 얘기했을 때 좀 더 플러스로 올라가 환원되기가 더 쉽고 좀 더 아래로 내려와 좀 더 산화되기가 쉽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B와 H, 염산이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은 H 플러스와의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아래에 있는 B라는 금속은 뭘 하려고 할 거야? 산화. 수소이온은 뭘 하려고 할 거야? 환원. 그래서 이런 반응 진행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 따라서 B는 산화다라고 하는 진술, 옳은 진술로 고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니은항입니다. 니은항에서는 이 반응의 표준 전지 전위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고르셔야 되죠. 자, A와 C 택하도록 할게요. A와 누구? C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A라고 하는 거 좀 더 위야. 그러니까 A는 뭐가 돼? 환원이요, 선생님. 잘했어. 자, 그 다음에 그들 사이에 벌어져 있는 전위 차를 의미하는데 C는 좀 더 아래쪽에 있으니까 뭐가 되려고 해? 산화. 산화가 되고 있습니까? 네. 근데요, 그때 걸려져 있는 표준 전지 전위 계산해 주세요. 오케이. 자, 전지전이 열심히 계산하려고 했어요. 선생님이랑 외우기를 어떻게 하기로 했었냐면 플러스 그 환원 반응에서 일어나는 표준 환원 전위에서 빼기 산화 반응 일어나는 전지 전위를 빼라고 했기 때문에 자, 얼마라고 뒀다? 1.18. 그 다음에 빼기 마이너스 0.14. 에이, 선생님. 지금요, 산화되고 있는 C라고 하는 애들은요, 2몰만큼 반응했잖아요. 2몰만큼 반응하니까 여기 곱하기 2 해주세요. 그러면 이들에 해당하는 값은 마이너스 0.28. 그러면 얼마 나와요? 여기에 있는 1.46 나와요. 옳은 정답입니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고요. 큰일. 자, 뭐냐 하면 우리가 화학 반응 시 열심히 여러분들 반응 엔탈피, 반응 엔트로피 마찬가지로 해서 그들을 했을 때는 개수가 저렇게 n배가 되면 역시 n배만큼 해줬습니다. 왜? 그들은 크기 성질이에요. 크기 성질, 세기 성질이 아니라. 그런데 얘는 이 금속 양이온이 전자를 얻을 때의 세기 능력입니다. 그래서 몰수에 관여하지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곱하기 2 하면 큰일 나죠. 그래서 어떻게 해주자? 그냥 각 금속에서 각 금속에서 벌려지고 있는 환원 반응, 산화 반응에 해당하는 차이로만 계산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얼마? 1.32V. 자, 그래서 니은은 틀린 선택지 디귿. 자, 그러면 이번에는 B와 C에 대한 조합이에요. 자, 마지막 B하고 C. 자, B하고 C의 조합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아래에 있는 B가 산화, 좀 더 위에 있는 C가 환원. 그런데 보세요. B가 환원이 되고 있고요. C가 산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자발적 진행? 아니죠. 따라서 자발적 진행 조건 아니에요. 아래쪽에 있는 것이 산화를 하려고 합니다. 자발 조건 아니다라는 표현은 자유에너지에 대한 변화가 0보다 어떻다? 크다라고 표시하시면 된다는 거. 그래서 정답은 몇 번? 정답은 기억 디귿이 있는 3번으로 정답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가요?
중요하죠. 자, 혹은 여러분들 선생님 하나 팁을 주자면 사실은 B하고 C요. 요거 값 전이 차이 요거 계산해도 됩니다. 계산해도 되고 계산해서 현재 C가 산화가 되고 B가 환원이 되고 있는지라 이 반응에 대한 이 전이 차이에 대한 값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이너스를 붙였다라고 하는 뜻은 델타 G 너트가 마이너스 NF E 너트로부터 이 값이 음수면 전체는 플러스가 되어서 이렇게 0보다 크다라는 걸 유추하셔도 됩니다. 그런데요, 막상 수능에 이제 들어가서 보면 시간 싸움이에요, 정말로. 그래서 이거 일일이 이렇게 계산하기보다는 상황이 자발적 진행되겠는지 그 여부를 판단해서 부호에 대한 부호 내용을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표준 전지 전이에 해당하는 내용까지 우리 화학전지에 대한 내용은 모두 다 끝이 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준전지 전이 꼭 나오죠. 오늘 한 거는 정말로 중요하니까 반드시 복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기 분해에 관련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